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부부의 18년에 걸친 긴 기다림과 그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진우 씨와 한수민 씨 부부입니다. 이진우 씨와 한수민 씨가 처음 만난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수민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민 씨의 부모님은 사위가 마음에 들었고 진우 씨의 형 박태준 씨 내외도 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이는 둘쯤 낳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후 진우 씨는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직장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비뇨기과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간 진우 씨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상 무정자증으로 나왔습니다. 정액 내에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25세 청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선고였습니다. 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와 치료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진우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진우 씨는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수민이에게 어떻게 말하지? 결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수민 씨는 결혼 전부터 빨리 예쁜 아기 낳고 싶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민 씨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직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그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말해야지. 시간을 좀 더 갖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 씨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의 행복에 젖어 있는 아내에게 이 잔인한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수민 씨는 임신 소식을 기대했지만 매달 찾아오는 생리에 실망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급할 것 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슬슬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넘었는데 아직 애 소식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게 낳으려고 하더라.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애 낳았는데. 시댁의 시선도 무거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올해는 좋은 소식 있겠네? 라며 배를 톡톡 쳐댔습니다. 수민 씨는 억지로 웃으며 노력 중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진우 씨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수민 씨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볼까?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진우 씨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검사를 받고 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진우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거짓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이나 숨긴 비밀을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3년, 4년, 5년이 흘렀습니다. 수민 씨는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쑥을 쪄서 찜질을 하고 산삼을 다려 먹고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며 침을 맞고 한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더라면 수민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5년 차가 되자 수민 씨는 인공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하면 다 된대. 진우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핑계를 댔습니다.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노력해보자. 인공적인 방법은 그게 마지막 수단이잖아. 수민 씨는 남편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가 자존심이 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문제에 예민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수민 씨의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둘째, 셋째 아이를 낳았고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 교사들도 육아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수민 씨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좋아했지만 퇴근 후 빈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진우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수민 씨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수민 씨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동료를 보면 축하한다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수민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아이가 없어도. 당신은 쉽게 말하지만 난 정말 엄마가 되고 싶어. 내 아기를 품에 안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날 밤 진우 씨는 18년 전 받았던 진단서를 꺼내봤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종이. 그는 수없이 이것을 찢어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의 증거이자 고백해야 할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결혼 8년 차 되던 해 초겨울 진우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 태준 씨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추돌 사고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의 8살 아들 서준이는 부모님의 빈소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 씨는 형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은 항상 동생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동생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은 일찍 사회에 나갔고 동생의 결혼식 비용도 많이 보태주었습니다. 그런 형이 이렇게 갑자기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진우 씨 부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준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태준 씨의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셨고 다른 친척들은 각자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진우 씨 부부가 서준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수민아, 우리가 서준이를 키우는 거 어떨까? 수민 씨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던 그녀였지만 조카의 상황은 그녀 자신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모를 잃은 8살 아이.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준이를 잘 키워봐요. 서준이가 집에 온 첫날 아이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민 씨가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려 하자 서준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엄마를 외치며 깼습니다. 수민 씨는 밤마다 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진우 씨도 퇴근 후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축구를 하고 만화를 보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준이는 적응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상담을 권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잃은 충격이 크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우 씨 부부는 서준이를 아동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수민 씨에게 이모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수민 씨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럼 그래. 엄마라고 불러. 그날 밤 수민 씨는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엄마가 됐어. 정말 엄마가 된 것 같아. 진우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던 아내가 비록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엄마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엄마야. 서준이를 키우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TV에서 나오는 만화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수민 씨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는 담임 선생님과 진지하게 서준이의 교육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진우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고 용돈을 주면서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서준이가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오자 밤늦게까지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빠, 난 왜 진짜 부모님이 안 계세요? 서준아, 내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널 정말 사랑해.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18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는 아버지인 진우 씨를 훌쩍 넘었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수민 씨는 가끔 서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건 기적이었어. 비록 낳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수민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배로 낳은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나이는 43세. 의학적으로 고령 산모에 해당했고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해 가을 수민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메스꺼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일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가을은 항상 학교에서 행사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운동회 준비, 학예의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식욕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던 커피 냄새도 역겨웠습니다. 진우 씨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수민 씨는 갱년기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43세면 이른 갱년기가 올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학교 보건 선생님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산부인과 가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민 씨는 단골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18년간 이곳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임신을 위한 검사, 호르몬 검사, 배랑 검사. 이제는 간호사들과도 친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이상해서요.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의사는 문진을 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생리는 언제였어요? 수민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 2달 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워낙 불규칙해져서.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자궁과 난소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수민 씨는 익숙하게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초음파 기계가 배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간호사, 이것 좀 봐봐. 수민 씨는 불안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수민 씨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한 선생님, 이게 보이시죠? 화면에는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민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임신하셨어요. 6주 정도로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태낭이고 저 깜빡이는 게 심장 박동이에요. 수민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 43세에? 18년을 기다렸는데. 그녀는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임신입니다. 축하해요. 간호사들도 놀란 얼굴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수민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8년. 18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실망했고 포기하려 했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신이라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말 맞나요? 의사는 혈액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30분 후 나온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임신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임신 맞아요. 다만 고령 산모이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수민 씨는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진우한테 어떻게 말하지? 서준이는? 우리 진짜 아기가 생긴 거야? 수민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퇴근했어? 진우 씨는 회사에서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응, 지금 나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집에서 보자. 빨리 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불안했습니다. 병원 갔다고 했는데 큰 병이라도 생긴 건가?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뭐래? 수민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진우 씨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임신했어. 6주래. 여기 봐, 초음파 사진. 수민 씨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진우 씨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점 같은 태낭. 그 안에 미세한 생명.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수민 씨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진우 씨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임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무정자증인데. 그의 뇌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수민이가? 아니다. 아니야. 수민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녀의 성격을 내가 모르나? 하지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18년 전 자신이 받은 진단을 확신했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여보. 나. 갑자기 어지러워. 잠깐 방에 좀 있을게. 진우 씨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왜 저런 반응일까?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니까. 방에 들어간 진우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그는 18년 전 진단서를 보관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겨진 종이.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8년 전 진단이 잘못됐거나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 다른 하나는 그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니야. 수민이를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지? 진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잠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민 씨는 잠결에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18년을 기다린 아기. 그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18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산전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진우 씨는 병가를 냈습니다. 수민 씨가 학교에 간 사이 그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산전 친자 검사 임신 중 DNA 검사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비침습적 산전 친자 검사. 임신 7주 이상이면 산모의 혈액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태아의 DNA가 산모 혈액에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서 부의 DNA와 대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확도 99% 이상. 진우 씨는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산전 친자 검사 상담 받고 싶은데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검사 방법, 비용, 소요 시간.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진우 씨는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모의 혈액이 필요했습니다. 수민 씨 몰래 어떻게 혈액을 채취하지? 그는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민 씨에게 같이 병원 가자. 나도 건강검진 받을 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민 씨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당신도 관심 갖는 거야? 좋아,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수민 씨가 7주차 검진을 받는 날, 진우 씨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수민 씨의 검진이 끝난 후 진우 씨는 나도 간단하게 혈액 검사 좀 하려고라며 체열실로 갔습니다. 사실 그는 미리 연락해둔 유전자 검사센터 직원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직원은 체열 키트를 건넸습니다. 산모분 혈액과 아버지분 혈액이 필요합니다. 제 혈액은 제가 직접 뽑아도 되나요? 네, 키트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조심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진우 씨는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혈액은 어떻게 구하지? 그는 담당 의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집사람이 요즘 빈혈이 심한 것 같은데 혈액 검사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비용 부담할게요. 의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시죠. 산모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수민 씨는 이유도 모른 채 추가 체열을 했습니다. 진우 씨는 그 혈액 샘플 중 일부를 몰래 챙겼습니다. 의료진에게는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보려고라며 둘러댔습니다. 샘플을 제출한 날, 진우 씨는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민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곧 나갈게. 진우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충혈된 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8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해시태그 지옥 같은 일주일.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진우 씨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결과지에 친자 관계 없음이라고 적힌 꿈. 수민 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수민 씨는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태교 음악을 듣고 태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임신 관련 책을 잔뜩 사왔습니다. 저녁마다 진우 씨에게 책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여보, 지금 아기는 이만큼 자랐대. 손가락도 생기고 있어. 신기하지? 진우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신기하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형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18세 고등학생이지만 아직 아이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나 동생 잘 챙길 거예요.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돌봐줄게요. 진우 씨는 서준이의 순수한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서준이는 또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일주일째 되는 날, 진우 씨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검사센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42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우님 되시죠? 제노믹스 유전자 검사 센터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메일로 발송해드렸고 우편으로도 발송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네, 발송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 씨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 맨 위에 있었습니다. 산전 친자 검사 결과 통보. 진우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각종 수치와 그래프들. 진우 씨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을 봤습니다. 검사 결과 피검자부 이진우와 태아 간의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진우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99.99%.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자신의 아기였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격하게 울었습니다. 18년. 18년간 자신은 무정자증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내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진 때문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1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5살 청년이 작은 동네 비뇨기과에서 받은 진단. 정밀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받은 결과. 그는 그것을 맹신했습니다. 재검사를 받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그때 재검사를 받지 않았을까? 왜 그 한 번의 검사 결과만 믿었을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18년 전 그 의사에 대한 분노. 하지만 무엇보다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수민 씨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18년을 괴로워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받고 민간요법을 시도하고 자신을 탓하며 울었습니다. 진우 씨는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민 씨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학원에 간 상태였습니다.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저녁 곧 준비될 거야. 진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민아, 저녁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수민 씨는 앞치마를 벗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진우 씨는 가방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18년 전 진단서. 다른 하나는 오늘 받은 친자 검사 결과지. 이게 뭐야? 먼저 이것부터 봐. 18년 전 거야. 수민 씨는 색 바랜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 날짜는 결혼 3개월 후.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신 거야? 응. 결혼하고 3개월 후에 받은 진단이야. 나는 무정자증이었어. 아니, 그렇게 진단받았어. 수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18년 동안 당신은 알고 있었어? 미안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신혼 때 어떻게 말해?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데. 수민 씨는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18년 동안 내 탓인 줄 알고 온갖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고 기도원을 다녔잖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 씨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한 놈이야.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수민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뱃속의 아기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진우 씨는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산전 친자 검사 결과야. 일주일 전에 몰래 검사했어. 수민 씨는 충격받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를 의심한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무정자증이었는데 임신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나를 의심했다고? 내가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결과를 봐. 99.99% 친자 관계래.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수민 씨는 검사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8년 전 진단이 잘못된 거였어? 그런 것 같아. 오진이었거나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은 정상이야. 이 아기는 우리 아기야. 수민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이혼을 요구할까? 용서하지 못할까? 하지만 수민 씨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진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18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내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수민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민아, 당신 화내지 않아? 화? 물론 나. 18년이야, 18년. 내가 문제인 줄 알고 얼마나 자책했는데. 얼마나 울었는데.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25살 청년이었잖아.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진우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민아, 당신은 비겁했어. 솔직히 그래. 진작 말했어야 했어. 우리 함께 해결했어야 했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알아.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 못한 거잖아.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웠던 거잖아. 수민 씨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의 품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이제 우리 아기가 왔잖아. 18년을 기다린 우리 아기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진우 씨는 18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매일 밤 아내 몰래 흘린 눈물. 아내가 치료받는 것을 보며 느낀 죄책감. 수없이 고백하려다 입을 다문 순간들. 수민 씨는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한숨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18년 전에 재검사는 받아봤어? 아니. 그냥 그 한 번의 결과만 믿었어. 바보같이. 젊은 의사였어? 경험 많은 의사였어? 작은 동네 병원이었어. 의사가 젊었는지 나이가 많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수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 사고일 수도 있겠네.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결과를 잘못 읽었거나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 아기가 기적처럼 찾아왔잖아. 수민 씨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게. 정말 기적이야. 43살에 18년 만에.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 그날 밤 서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싸우셨어요? 수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준아. 싸운 거 아니야. 그냥 어른들 사정이 좀 있었어. 동생은 괜찮은 거죠? 응, 동생은 아주 건강해. 걱정 마. 서준이는 안심했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은 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진우 씨와 수민 씨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진우 씨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산정 검사에 함께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 때마다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어? 저기 손가락 보여. 신기하다. 43세 고령 산모였기에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임신성 당뇨, 고혈압, 조산 위험. 수민 씨는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진우 씨는 그런 아내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 매실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발이 부을 때는 퇴근 후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었고 주말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서준이도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수민 씨의 배에 대고 동생아, 나 형이야. 빨리 나와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서준아, 너 공부해야 하잖아. 괜찮아요. 동생 때문에 엄마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임신 6개월쯤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우리 딸이야. 수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우리 복 받았네. 서준이라는 아들도 있고 이제 딸도 생기고. 서준이도 기뻐했습니다. 누나네. 제가 오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누나니까 제가 동생이네? 어쨌든 좋아요. 이름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어때?
이서연. 서준이 서자 돌림으로. 수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서연이. 예쁜 이름이다. 뜻은? 서쪽 서의 연꽃 연.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연꽃이 되라는 뜻이야. 마음에 들어. 우리 서연이.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진통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수민 씨가 진우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진우 씨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기고 서준이를 깨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준아, 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해. 너는 집에서 기다려. 할머니한테 연락했으니까 곧 오실 거야.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힘내세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진우 씨는 긴장했습니다. 수민 씨는 진통을 참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고령 산모인데다 첫 출산이라 진통이 길었습니다. 6시간, 8시간, 10시간. 수민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버텼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딸 곧 만날 수 있어. 오후 2시 37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자식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기를 수민 씨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는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 서연아. 엄마야. 진우 씨도 아기를 만져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살아 숨쉬는 작은 생명.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 45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자식이었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 씨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수민 씨는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18년 만에. 병실로 옮긴 후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학교를 조퇴하고 온 것입니다. 엄마. 동생 봐도 돼요? 그럼 들어와. 내 동생이야.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서연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작아. 신기해. 서준아, 네가 이 나이 때도 이렇게 작았어. 제가요? 믿기지 않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 서연이. 18세 청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부모를 잃고 이 집에 왔던 8살 소년. 이제는 누나를 지켜줄 든든한 오빠가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매일 퇴근 후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이를 안아보고 수민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조리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신생아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18년 전 진단이 오진이었다면 그동안 왜 임신이 안 됐을까? 진우 씨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퇴원 후 비뇨기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진우 씨, 지금은 정자 수치가 정상입니다. 건강한 편이에요. 그럼 18년 전 진단은? 교수는 옛날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이거 무정자증이 아니라 심한 핍정자증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정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적었던 거죠. 그게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입니다. 무정자증은 정자가 전혀 없는 상태. 하지만 핍정자증은 정자 수가 적은 것뿐이에요. 자연 임신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 젊었을 때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로 일시적으로 정자 수가 줄었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진우 씨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25살 때는 정자 수가 매우 적었고 그걸 무정자증으로 잘못 진단받은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검사 방법도 지금만큼 정밀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리고 보통 한 번의 검사로 확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검사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8년 전 그 동네 병원 의사.
한 번의 검사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 지은 그 진단. 그것이 18년간의 오해와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이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분 다 임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임신이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조카를 키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정자 건강도 안정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거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 씨는 수민 씨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애를 쓴 게 오히려 독이었던 거네. 미안해, 수민아. 내가 진작 재검사를 받았더라면.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우리한테 서연이가 왔잖아. 그걸로 됐어. 하지만 수민 씨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18년간 자신을 탓하며 흘린 눈물. 받지 않아도 될 치료들. 그 시간들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난 후 수민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당신이 진작 말했더라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 당신도 무서웠을 거야. 나를 잃을까봐. 수민아. 시간이 필요해. 완전히 용서하는데. 하지만 노력할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진우 씨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기다릴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2돌. 진우 씨와 수민 씨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고 육아 일기를 썼습니다. 서준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 하지만 그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통학했습니다. 왜? 기숙사가 더 편할 텐데. 아니에요. 집에서 서연이 봐야죠. 제가 오빠니까. 서준이는 정말 좋은 오빠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서연이와 놀아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재우는 것도 도왔습니다. 수민 씨는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는 날, 수민 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되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각자 방을 쓸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진우 씨는 18년 전 자신을 진단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작은 동네 병원.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폐업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의사도 실수한 거겠지. 일부러 잘못 진단한 건 아니었을 거야. 진우 씨는 돌아섰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해시태그 서연이의 질문. 서연이가 7살이 되던 해 아이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났어? 친구들 엄마는 다 젊은데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잖아. 수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진우 씨가 나섰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 너는 특별한 아기거든. 특별해? 응. 오래오래 기다려서 만난 소중한 아기야.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오빠는 하늘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을지 몰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서준이를 키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경영지원팀. 그는 여전히 집에서 살았습니다. 서준아, 이제 독립해도 되는데? 아직 괜찮아요. 서연이도 봐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어느 날 서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수민 씨는 반가웠습니다. 어머, 예쁘네. 서준아, 잘 만났구나. 식사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서준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늦둥이거든. 우리 노년의 기쁨이야. 서준이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야. 안 그래? 서연이는 킥킥 웃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거? 아니야, 깃털처럼 가벼운데? 그 모습을 보며 수민 씨와 진우 씨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63세, 수민 씨는 61세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나이였습니다. 서준이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진우 씨 부부는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서준이의 아들 민준이는 이모인 서연이를 무척 따랐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준이 가족, 서연이 그리고 진우 씨 부부.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 나이에 나를 낳은 게 대단하다고. 위험하지 않았어? 수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위험했지. 고령 산모였으니까. 하지만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나를 왜 그렇게 늦게 낳았어? 진우 씨와 수민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기까지 긴 여정이 있었어. 진우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간의 기다림, 오해와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 물론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설명했습니다. 와, 그럼 나는 정말 기적의 아기였구나. 그래. 너는 우리 인생의 기적이야. 서연이는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서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돼서 정말 행복해요. 10년 전 부모님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진우 씨는 서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진짜 가족이야. 민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졸려요. 수민 씨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재워줄게. 그 모습을 보며 진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18년의 기다림. 그 긴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야. 진우 씨는 요즘 가끔 18년 전 진단서를 꺼내봅니다. 이제는 색이 완전히 바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수와 비겁함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용서와 치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43세의 첫 아이를 낳은 아내. 18년의 오해를 용서해준 그 넓은 마음. 진우 씨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수민 씨는 학교에서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나니까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서연이는 의대 진학을 꿈꿉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어. 부모님은 딸을 응원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서연이는 사랑받는 아이이니까요. 어느 봄날 온 가족이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꽃잎을 주우며 뛰어다녔습니다. 진우 씨와 수민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민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 뭐가? 18년을 기다린 것. 진우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을 거야. 나도 그래.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요. 꽃이 정말 예뻐요.
진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8년의 기다림, 오해와 고통, 그리고 용서와 치유. 그 모든 것을 지나 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수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더니 우리 진짜 기적을 만났네. 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기적은 아기가 아니었어. 기적은 바로 당신이었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준 당신 말이야. 바보. 수민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18년을 기다린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긴 기다림, 오해, 고통.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더 소중한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이진우 씨와 한수민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걷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비록 기다림이 길더라도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